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지치지 않으시는군요. 너무 즐겁습니다.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대망의 4부입니다. 우리가 3부에서 좀 흥분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3부 안 보셨으면 먼저 보십시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입지 얘기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입지를 어떤 입지가 좋은 입지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도 무시 못하고, 또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귀중한 얘기, 정말 그 숨겨놓은 그 며느리만 안다는 그 비법을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개원, 그다음에 입지, 그다음에 시장 분석, 권리 분석, 그다음에 개원 계약까지 토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도움을 드리는 광교 WS퀘어 공인중개사 대표 김경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얘기를 듣다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너무 다 얘기해 주셔서 동료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뭐 괜찮습니다. 네, 원장님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고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운이 좋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3부는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1부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개고생 9권을 이제 책 준비를 하면서 증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16편의 증례를 얘기했는데 정말 그 책 나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증례 한 증례가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끼는 비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3부에서 많이 했는데요. 이제 4부는 몇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자, 관리비 얘기인데요. 임대차 계약 전에 관리비에 관련돼서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가 필요한 거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사전에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병원 개원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노무비라든지 월 차임, 그 다음에 뭐 이런 관리비 같은 고정비가 많이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비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사전에 쓰실 때 관리비가 사실은 사용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뭐 대략 얼마 나오는지,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뭐 임대인 말만 믿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중개업 하신 분들 말만 믿고, 뭐 100평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관리비가 나올 거다. 사실 금액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관리비를 정확히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뭐 건물 관리 규약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대략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 운영을 하고 이제 기본 관리비, 그 다음에 뭐 공동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공용 공간 사용료 이런 부분까지 다 합해서 이제 관리비를 원장님이 이제 고지를 받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400만 원, 500만 원, 뭐 더블 아니면 그 이상도 이렇게 관리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임대차 계약을 사전에 하실 때 임대인 분과 정확히 몇 평을 사용하는데 실제 공용 면적 다 포함해서 기본 관리비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쓰는 비용이 얼마다. 그리고 쓰는 비용은 이제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관리비, 말 그대로 전용 면적 사용료하고 여러 공용 공간을 사용했을 때 관리비의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 요금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서 명시를 해서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임대인하고 아니면 이제 관리사무실하고 트러블이 없고 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기재를 하셔서 사전에 고정비를 줄일 수 있고 나중에 다툼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본 관리비는 명시를 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관리비 때문에 원장님들은 또 오해가 많아요. 네. 아니, 임대료가 800만 원인데 관리비가 600만 원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알아본 입지의 모 지역은 임대료보다 관리료가 더 비싸더라고요. 네, 서울 지역 그런 경우. 아니,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기본 관리비가 왜 그렇게 비싸요? 말도 안 돼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영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기본 관리비가 책정을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과하게 책정되는 그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용 면적을 잘 이해 못 하시는 원장님도 계실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면 전용 면적, 실제 사용 면적이 있고 네. 뭐 복도나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공용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관리비는 공용 면적까지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또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장애인들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해진 아니, 마음대로는 아니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는 상가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임대 상가를 알아볼 때 임대료만 알아보지 관리비까지는 안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관리비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원장님도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뭐 그 모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임대료는 저렴하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관리비 청구되고 나서 기본 관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관리사무소하고 그 건물주하고 관리주체하고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에서 졌고 그 건물 관리 규약에 따라서 월세보다 관리비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으셨어요. 반드시 이 말씀드린 실제 사용 면적과 그 다음에 그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그 공용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정확히 기재를 하시고 그 면적에 따라서 그 기본 관리비 말 그대로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관리비를 꼭 명시를 하셔서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원장님들이 임대차 계약과 더불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원장들이 모르는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3부에서도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환상보증금 모르면 영상 그만 보시고 공부하라고 얘기도 했고, 그 전에 그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뭐 근저당, 과압류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고, 근데 이런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쪽의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뭐 법제처 사이트라든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조항들을 좀 기존에 계약을 하기 전에 숙지를 하시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조항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다음에 병원 운영을 하고 뭐 중간에 나오실 때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그 종료 시점에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시점에 맞춰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조금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뭐 몇 가지 그 중요한 부분을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는 뭐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많은 원장님들도 이제 그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최초 계약을 뭐 보통 2년, 많게는 5년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영업권 보장을 10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최초 계약을 뭐 2년, 뭐 5년을 했고 그 다음에 재계약 시에는 뭐 7년, 10년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 연차수를 꼭 기재를 해서 그 계약 갱신의 요구권을 임차인이 요구권을 반드시 요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권리금 회수 보호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임차인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영업 권리금도 못 받고 그 시설 투자비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권리금 보호 회수 기능이 생겼었거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차 최초 계약을 뭐 5년을 하셨다. 그러면은 5년 이후에 내가 다른 데로 뭐 옮기고 싶다. 그리고 안 그러면은 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하고 싶을 때 이때 이제 적용되는 법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제3자한테 이 병원을 양도양수할 때 임대인이 과하게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권리금을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런 행위 자체를 이 법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최초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에는 이 법을 주장을 하면서 권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계약 시 그리고 나중에 뭐
그 3자한테 임대 조건이 불리하게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임대차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차임 증관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3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 시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범위에 들어가면 5% 이내에 증감 청구를 서로 이제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임대차 보증금하고 월세 환산 금액이 사실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병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임차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기간 종료 재계약 시에는 뭐 5% 이내, 3% 이내로 금액을 픽스를 해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 시에 기재를 해두는 게 나중에 서로의 다툼과 원장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도 네 여러 번 들어야 될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든든한 전문가가 계시면 듬직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현장 동행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앞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는데 네네네. 원장 입장에서는 더블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거든요. 네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3부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사전에 이제 서명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원장님의 보증금하고 이런 돈이 투입이 되고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개업자나 컨설팅업자를 떠나서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문가인 인테리어 업자와 동행을 하셔서 병영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사전에 이제 먼저 협의가 되고 해야 되냐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건물에 용도 변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면적이 만약 100평 계약을 했는데 실제 인테리어 업 하신 분이 와서 실측을 했을 때 100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임대차 계약이 난 후에는 이걸 변경을 못하고 다시 뭐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면적 체크라든지 용도 변경 체크, 그 다음에 뭐 소방시설 체크, 뭐 소방시설 중에서도 뭐 스프링클러 체크,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시설 체크, 이런 부분은 저희 공인중개사보다는 이 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건축사라든지 설계사, 건축 설계사 분이라든지 인테리어 하신 분들을 반드시 돈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쓰실 때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안 줘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너무 감사해서 네, 돈을 주고 싶은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대신에 그렇습니다. 계약만 좀 하자고 얘기는 하시는데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실 인테리어 대표님하고는 미리 사전 교감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심지어 입지가 괜찮은지부터 물어봤거든요. 인테리어 대표님은 경험이 많잖아요. 많아요. 이 흥망성쇠를 다 보신 분이거든요. 뭐 다들 업력이 10년, 20년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산전수전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공인중개사인 전문가분도 가보면 여기가 될 자리인지 안 될 자리인지도 아시지만 주로 김경 대표는 될 자리를 추천해 주시는 거지만 인테리어 대표님도 가보면 알거든요. 이 자리가 될 자리인지 안 될 자리인지. 맞습니다. 그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입지 선정부터. 입지가 괜찮은지 확인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들도 거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특히 이 상가를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판. 원장님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상가는 간판 걸 데가 없던데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원장님 여기 이 건물은 좀 공용 화장실에 냄새가 나던데요? 또는 장애인 시설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전력량 좀 봐야 되겠고 이 건물에는 지금 뭐 병원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장애인 시설 500제곱미터 걸리겠는데요, 원장님? 오버 되겠는데요? 그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라든가 일단 그들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셔야 되고요.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셔야 되고 제가 이전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인테리어 대표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준대요. 인테리어 대표님들이. 왜냐면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서 혹시나 계약이 안 되면 또 뭐 자기가 개입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인테리어 대표님은 계약하고 오세요, 뭐 계약하고 만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거든요. 아까 3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인테리어 대표님은 만나지 마시고 좀 부탁했을 때 와서 봐주시는 그런 분을 좀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그럼 좋아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정말 힘들었네요. 네. 임대차 계약을 결국에는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대차 계약이 이제 마무리 되셨으면 이제 인테리어 업자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설 등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 장비 뭐 미팅,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체크를 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소방 점검, 그리고 이제 개설 등록 신청, 그런 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서 개원 내 이제 준비를 하시고, 뭐 사전에 뭐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전에 여기에 관련된 병원 전문 마케팅 업체를 또 통해서, 또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노무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개원에 만전을 기해서 꼭 개원하셔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8분응선. 네. 이 8분응선이라면 20%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계약금 날리더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경우가 유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8분응선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인테리어 대표는 진작에 만났을 거니까, 이제 계약이 되는 순간 바로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잔금 치르고 공사 들어가자. 공사 준비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되면 잔금 치르고 나서 계약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마케팅 업체도 만났을 거고, 그 전에 자금 대출 전문가도 만나셨을 거잖아요. 근데 가계약이 되는 순간 100m 달리기 땡 하는 신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달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골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계약을 했는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면 계약금 날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제 후배는 계약금 3천만 원 날렸는데요. 계약금 포기했는데 그거 안 들어갔거든요. 다른 데 들어갔는데 지금 그때 결정이 정말 현명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거는 뭐 약혼식을 했다는 개념으로 보면, 약혼하고도 약혼을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그래서 계약이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8분응선 넘었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빠뜨린 거 있는지, 놓친 거 있는지, 또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뭐 용도 변경이 안 된다든지, 장애인 시설이 뭐 하기로 하고 했는데 안 된다든지 이러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 한번 할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잔금까지 들어가면 이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체크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대본에 없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에게 입지 관련해서 조언 해주세요. 네. 장시간 일단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성근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부동산업을 영위를 하고 개원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도 제 사업이고, 네, 원장님들도 사실은 봉직을 하시던 아니면 뭐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옮기시던 사실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작할 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항상 통해서 동행을 하셔서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셔서 개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가뜩이 이제 뭐 실물 경제라든지 소비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개원하는 원장님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병원이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좋은 자리를 선정하는 게 좀 힘들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건물에 공실도 많고 좋은 자리에 또 임대 조건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일단은 임대인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렌트풀이라든지 계약 조건,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를 그리고 뭐 특약사항 조건 등을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약사항의 좋은 조건으로 임차인 원장님들의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좋은 조건에 또 이렇게 임대인들 또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경험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꼭 동행을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개원을 하신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비용 그다음에 들어간 비용을 최소해서 잘 개원하셔서 대박 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 나면 더없이 좋은데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호갱되지 마십시오. 의외로 의사들이 순진하고 의학적인 거 말고 잘 모르시는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 농락하기 참 쉬운 쪽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많이 아셔서 이렇게 쉬운 고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입지 선정과 임대차 계약은 개원의 긴 장정에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고요.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만약에 가시다가 이 관문을 통과를 하시다가 힘드시면 개원 생각부터 다시 하셔도 됩니다. 개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부터 다시 하셔도 됩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험난한 길이 있고 더 험난한 과정이 있고 개원하고 나서는 경영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개원 입지 선정의 관문이 힘들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이번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개원은 병원 경영은 팀플레이입니다. 팀플레이. 절대 원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되게 힘듭니다. 결국에는 파트너를 찾아서 파트너와 함께 팀플레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직원들도 같은 팀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 개원 준비할 때는 이 입지 전문가가 파트너가 되고 여러 전문가들이 파트너가 될 겁니다. 절대 외롭게 힘들게 싸우지 마시고요. 옆에서 도와줄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개원 준비를 하시면 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오늘 입지 관련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우리 김경수 대표님께 저희가 출연료는 못 드려도 마지막 선물로 자기 PR할 수 있는 시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또 그 닥터 개고생 또 촬영에 또 제안을 해주시고 또 출연을 동의해주신 이성근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입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원하는 원장님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원장님과 동행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아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고 동행해서 안내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어려운 시기에 개원하셔서 또 성공하기를 바라겠고요. 반드시 전문가와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입지 파트는 광교 WS퀘어 공인중개사 김경수 대표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에 동의해 주시고 제의해 주셔서 이성근 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활동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